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친윤 의원들이랑 전당대회 시기 논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도 이외에 제가 가진 건 없고 비대위원회 1차 임기가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것인지 그 이후에 할 것인지 정도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음 회의 때 전대 시기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어제 비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를 어느 정도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말 3초다, 5말 6초다 얘기가 있는데 언제가 맞을까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기를 네. 뭐 어디다 좋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 비대위의 임기가 네. 3월 한 12, 13일 정도에 끝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명분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국회 국정조사도 해야죠. 그렇죠. 또 뭐 예산안, 법률안 처리도 해야죠. 그리고 또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무감사를 해야죠. 또 걷다가 재보궐선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면은 네. 4월 말 정도 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현실론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도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과 이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뒤이어서 이 지도부와 만찬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차기 전당대회 얘기가 갑작스럽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진짜 이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정말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뭐 관저 만찬 이후에 뭐 더 이 이슈가 뭐 이야기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를 빨리 뽑아야 되지 비대위원장 체제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항상 조금 관심이 있어 왔는데 애초에는 원래 1, 2월 달 하기로 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이슈가 뭐 생기고 해서 예. 조금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하느냐, 그 예. 이후에 하느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그 전부터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누가 전당대회 나올지 그 큰 그림은 좀 그려졌습니까? 뭐 김기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이제 국가직을 맡았으니까 아니죠. 나경원 예. 의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비상거니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뭐 본인이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그 조금 전에 나왔으면 윤상현 조경 태대 의원 예. 뭐 여러 분들 있죠. 본격화한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저께 허은하 의원의 이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책 판매로 온 거라 책 많이 사주십시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나한테 와야지. 책 하나 살 때마다 얼마 정도 되려나? 한 500원씩 되려나? 의원님, 대표님 책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아이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방역 정비랑 공무가 같이 있는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선 때 공천장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무고죄로 예. 검찰에 송치된 성산한 무고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만일 여기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국민들에게 했던 부분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 인식이 되고 또 그전에 1심에서 만약 유죄가 난다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에게 공천을 설령 준다고 해도 국민들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천은 어렵다.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본인의 그 공천조차도 지금 불투명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인가 보죠? 전당대회는 일단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공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게 되는 게 이제 내후년 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게 되니까 총선 직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마음을 먹고 공천을 주고자 한다면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아직 뭐 내후년의 얘기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허은하 의원 이제 출판기념회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면 자기 사람은 좀 챙기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은 되는데. 허은하 의원이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또 본인이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이 거친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자리를 빌려준 의원이 아마 허은하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면 뭐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서 갈 정도로 사실은 그 의리를 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총선에 관련돼서 3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는 노원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라는 건 이제 생물 같은 일이고 또 한 달, 2달 안에도 어떤 상황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후년도 1월 달에 있는 공천 얘기를 지금 꺼내게 되는 건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전당대회 얘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입니다. 4인방, 핵심 4인방과의 만찬 외에 비대위 지도부와도 만찬이 있었는데 그 얘기 먼저 잠깐 박지원 전 원장부터 쭉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손님으로 맨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고 하면은 과연 윤핵관이 그 앞에 나타나서 부부 동반으로 단순히 식사만 했을까? 이건 반드시 전당대회나 전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고 어떠한 국민의힘 공식 기구보다도 윤핵관이 먼저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유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원들에 의거해서 대표가 선출되는데 집권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겠죠. 벌써부터 관저 정치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이 이제 지도부에 계시니까 이 관저에서 열린 자리에 가셨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관저 만찬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 김종혁 비대위원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저 내에서 화려함보다는 과거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 썼던 걸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고 밖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소박하게 무언가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자택으로 참모들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들을 즐기곤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저 관저라는 공간 속에서 이른바 관저에서의 식사를 나누게 되는 만찬 정치가 꽤나 좀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찬 정치라고 불러야 돼요? 관저 정치라고 불러야 돼요?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저보다는 식사에 저는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 식사 정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내가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통 또 뭔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관저에 같이 초청받아서 여러 얘기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관저로 부르실까요? 밥 먹자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조명 문제 가지고 가짜뉴스 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담동 술집 가지고 또 가짜뉴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는커녕 대변인직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현재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이런 일들에 대한 관계를 조성하기까지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날 관저에 직접 가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하나 더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날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뭐 야당과의 관계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또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 중입니다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덕담만 주고받고 왔습니까? 뭐 맥주 따라주고 뭐 이런 얘기만 정말 있었습니까? 200분이 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을 거고요. 만약 보여주기식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시간이 좀 더 짧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물연대 파업, 12구 참사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당에 이제 어떤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현안에 관한 문제,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들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밖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긴 시간에 대한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얘기들은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근데 옹 의원님, 왜 그 지도부보다도 그 먼저 핵심 측근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4인방 그분들을 먼저 불러서 밥을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뜻은 없고 이제 일정을 아무래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지도부보다 이제 조금 더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의미는 없고 김병면 비대위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경선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이제 여러 번 이제 식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음식이 좀 진심이 담겨지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뜻이군요. 좋아하시고 또 검찰이 있을 때는 지역마다 어떤 특징적인 음식도 투어도 좀 하셨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관제에서 좀 식사를 하면서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앞으로 많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재명 대표는 안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관저 정치를 이제 앞으로 이제 식사 정치를 많이 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빼놓으면 누가 대통령과 얘기를 좀 할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사실은 역대 어떤 정부가 취임하고 난 뒤에 200일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 또는 이제 야당 대표라든지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식사 한번 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부 200일 안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크게는 좀 품이 넓은 정치, 품이 좀 넓고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 또 집권 여당 내에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 야당을 지금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너무 편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윤핵관 4인방을 먼저 만납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줄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품이 넓은, 그야말로 울타리가 넓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품이 넓고 울타리가 넓은 그런 말하자면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마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 4인방과의 만찬 자리가 차기 당대표를 누가 할지, 누구를 시킬지에 대한 교통정리 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뭐 지난 선거 때 좀 도와줬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거리가 소원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걸 좀 푸는 자리 뭐 일상적인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울 줄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얘기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부부 동반인데 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국가 부인들이 모든 시간에 동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영부인이 계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각각 미팅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런 구성으로 모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당내 현안이나 또 당내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나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보다 먼저 저런 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윤핵관이 먼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대통령이 뭐 관저에서든 집무실에서든 회동을 하는 거는 누구를 어떤 순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각이 전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핵관을 먼저 만났든 지도부를 먼저 만났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지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이번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첫 만남인데 그에 앞서서 선거 당시부터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결국 당내 정치는 이 사람들하고 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 다름 아니라고. 저분들은 이제
멀어진 윤핵관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윤핵관들 이렇게 봐도 멀어진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많이들 필요에 많았어요. 따라서 몸을 좀 낮췄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역할을 하고 그러는 죽지 않았다. 그런 것일 뿐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당대회 일정이든 아니면 뭐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든 또 당대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당대표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런 모임 자체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봐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윤핵관들하고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누구 해? 이상민 장관 철저히 보호해?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달, 지침이 내려갔을 거라고 자꾸 믿잖아요. 제가 짧게 그날 갔었던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일단은 모였던 200분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신 것처럼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났던 거에 대한 오해 소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공개로 만났던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만찬 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주선배님이라고 호칭하고 이른바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만찬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껄끄러운 거 아니냐. 국조 협의를 했는데 당내에서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 화기애애하게 옆에 있는 정진석, 옆에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당내에서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편을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당내의 폭넓은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을 겁니다. 여기 계시면 알겠습니다.